어제 송명준 씨가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제가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사건 기록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분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기본적인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이 성명준 씨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, 성명준 씨가 오픈을 준비하던 주점을 매도를 했는데, 매도 전에 성명준 씨는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하고, 매장 크기가 한 140평 정도 된다고 해요. 현금이 모자라서 주류 대출까지도 신청을 해놨대요. 그런 상황에서 지인의 이제 좀 조언을 들어서 팔기로 했다.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1억이었고 권리금을 2억을 받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,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. 사실 거기 들어갈 때 권리금을 75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기가 됐다고 하고, 그리고 나중에 매수인들을 만났을 때 협박을 했다, 이런 취지로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사기 그리고 협박을 통해서 두 개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지금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서 이제 현재는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럼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권리금이잖아요. 권리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그리고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의 그 위치, 이런 거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해서 드린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때 그 이용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금전 등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거다.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을 통해서 받는 이 영업시설에 대해서 드린 노하우나 재산적인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동네에 영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, 아니면 또 매출액이 얼마나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,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할 때 이전의 임차인에게 그것에 대한 이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, 그게 이제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이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. 근데 2015년에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신설이 됐어요.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기로 했다,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. 그리고 임대인한테 가서 신규 임차인을 이제 데려왔으니 임대 계약을 새로 해달라, 그래야 이제 본인도 이제 권리금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를 했을 때,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 계약을 새로 해주지 않거나 임차 계약을 승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잖아요.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.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든 아니면 새로 감정을 해서 권리금이 얼마 정도다라고 이제 감정을 통해서 받든. 근데 이 권리금을 통해서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냥 주변 상권보다 권리금을 내가 더 많이 받았다,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없어요. 사기죄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. 우리 사회가 계약하는 당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체결한 계약은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, 단지 그냥 우리끼리 계약을 했는데 옆 가게보다 권리금을 뭐 5천만 원 높게 받았다, 뭐 조금 높게 받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. 그래서 판례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,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,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,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원래 적정 금액이 있는 그런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,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사기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. 그냥 권리금을 좀 더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. 사기가 되려면 대표적인 게 매출을 부풀리는 거예요. 권리금을 이제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나냐,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일부러 포스기를 조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카드로 매출을 막 높인다든가,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고의로 허위로 매출을 막 높여놓는 거예요. 그래 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권리금 더 많이 받아야 된다, 평소에 본인들이 나오는 매출보다 훨씬 높여놓은 다음에 권리금을 높이는, 그런 사례에서는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죠. 그렇게 처벌된 사례도 꽤 많아요.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유치를 해서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, 만약에 이거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 계약을 승계해주지 않아서 권리금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걸 이용해서 신규 임차인이 없는데, 가게를 이렇게 양수할 생각이 없는데도 허위로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. 임대인이 이 계약을 거절을 할 경우에 이 허위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,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. 판례로 기본으로 바탕을 해서 보면 성명준 씨 사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. 그냥 권리금을 좀 높인 거죠. 750만 원을 주고 했지만 처음에 본인이 750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권리금을 물어봤을 때, 이전 권리금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1억 2천 받고
뭐 했어 이런 식으로 좀 허위로 말을 했다고 해요. 약간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사실 본인도 거기다 인테리어를 했고 들인 비용이 많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했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정말로 나도 여기 시설비 이만큼 들였고 이걸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권리금 나는 얼마 안 들였지만 너네는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는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됐을 수도 있죠. 그냥 권리금 750만 원 받았는데 1억 2천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기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인정된 걸 보면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사실 그건 모르는 거니까. 본인이 다른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안 좋게 판결이 났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죄인 사실이 유죄로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자신이 무죄인 것을 입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시간이 꽤 길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허위로 이렇게 권리금 사기가 아니었는데 사기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만났을 때 협박하지 않았는데 협박한 것처럼 고소를 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무고죄로도 고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무죄를 좀 증명하던가 했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. 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1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 유죄 입증이 있었다고 봐서 이제 유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2심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항소심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무죄 입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아무쪼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손명준 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일면식도 없지만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법률 정보 같은 거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가게 같은 걸 이렇게 양수하시거나 이거 생각하실 때 권리금 같은 거를 또 부동산에서 조금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전 임차인은 얘기도 없었고 임대인도 얘기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 속이는 경우도 가끔 판례보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매출 권리금은 대부분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다 계산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나 들었는지 주변의 상권에 권리금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건 다 알아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지 이전 임차인하고 권리금 얘기하고 매출액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출액 이거니까 이 정도 권리금 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하셨을 때 바로 그냥 덥석 계약하시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손명준 씨 사건을 바탕으로 권리금이나 이런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.